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 15위권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발족했는데요. 지난 1년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온 국가브랜드위원회. 그간의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오늘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네,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국가브랜드라는 그런 단어가 사회 곳곳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물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출범한 지 딱 1년이 됐는데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활동 성과와 또 앞으로의 미래 방향을 또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국가브랜드위원회 어윤대 위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바쁜 연말을 보내실 것 같아요. 준비할 게 참 많으시죠? 네, G20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올 1월 달에 생긴 이후에 우리 자체 위원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수행했고요. 우리 국가 브랜드, 이것이 우리 위원회가 잘해서보다도 최근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G20를 내년 11월 달에 한국이 개최하게 되니까 그와 같이 이제 상승 효과가 같이 생기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이제 기업 브랜드란 말은 상당히 자주 들었어도 국가 브랜드라는 용어는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 브랜드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공공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옛날에는 국가의 경제력이나 무기 이런 게 중요했습니다만 연성 파워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 이게 국가 브랜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과거 한 10년, 그 전에는 그 나라를 평가할 때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얼마나 세냐, 이런 생각만 들었는데요. 지금은 그 국가의 이미지, 그렇습니다. 또 품격,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굉장히 선호도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 이미지라는 게 통체적인 거거든요. 경제력도 있겠습니다만, 외국 사람들 한국에 관광 많이 오겠다. 그래서 한국이 좋아해 올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요사이는 이제 모든 세계가 세계화가 돼 있는데, 한국이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강대 국가입니다. 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고, 인구 숫자가 5천만이 되는 나라는 세계 6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 다음에 한국이거든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페인이든지 혹은, 캐나다나 호주 이런 나라는 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척도에서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 큰 나라인데 한국 국민들은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큰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당이 전 세계 200개 국가,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가 192인데, 그 중에서 강대국인데, 의당 베풀어야 될 걸 하지 않습니다. 남한테 잘 베풀어야지 동네에서도 사랑받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원조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없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제 한국이 해외 원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이제 생기기 이전에는 우리나라 브랜드가 상당히 낮게 평가가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도 낮게 평가됩니다. 네. 낮게 평가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2000년 역사 중에서 한국이 지금 제일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력도 세계에서 15번째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제력이 그 사회나 혹은 문화 쪽으로 옮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9세기 말에 미국이 굉장히 커졌는데 그렇지만은 미국이 큰 나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이 가니까 지금 미국이 아직 강대국이 됩니다. 한국도 이제 경제력이 커졌으니까 차츰차츰 문화도 따라올 거고 또 다른 소프트 파워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끈한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노력을 해서 빨리
우리가 다른 나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자 하는 그와 같은 캠페인을 벌리게 되고 또 이런 목적에서 이제 국가 브랜드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LG, SK,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삼성 이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작년도 이익이 일본의 전자회사 10개의 이익보다도 2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일본의 소니, 히타치, 뭐 산요 이런 회사들 있죠. 제일 큰 10개 회사 이익이 2배 될 정도로 한국의 기업들이 국제기업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한국이 아직도 이와 같은 기업의 이미지부터 못합니다. 이와 같은 근데 뭐 포항제철이 있는데 포항제철을 한국 기업을 생각하지 않고 LG를 영국 회사로 본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와 같은 갭들을 또 줄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한국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팔릴 때 그 원산지 효과라는 말을 있습니다. 원산지 효과에 의해서 다른 선진국의 제품에 비해서 30% 할인돼서 팔리거든요. 마장에 30% 할인되고 있는 것을 5%만 올리면은 25%를 만들면은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영업이익하고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아주 큰 대회를 많이 치렀어도 아직도 우리나라를 모르는 세계인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외국에 나갔더니 그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어머 좋겠대요. 니네 나라 통일이 돼서.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을 헷갈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이런.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나라 브랜드 이미지를 정말 높여나가기 위해서 여러 추진 사업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한국어 해외보고 확대와 한글 세계화 그리고 또 태권도 공원 건립 등을 내놓으셨는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떠한 취지에서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태권도가 아시다시피 올림픽 경기 종목이죠, 그죠? 네. 그리고 태권도를 배운 사람이나 배우고 있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7천만이 된답니다. 한국의 유래된 스포츠를 전 세계인이 즐기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 프랑스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2년 전에 서베이를 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얼마만큼 한국에 대해서 호감도를 갖고 있느냐 물으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27%의 국민들이 한국 좋다. 그런데 태권도를 한 프랑스 사람은 83% 한국이 좋다 그럽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해외 봉사단 사업을 단일 브랜드로 또 묶으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자원봉사, 볼런티어가 미국, 일본 다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해외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나 종교단체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보내고 있는 볼런티어가 전 세계 2,000명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업도 앞으로 5년 내 2배로 늘려서